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인토벤 대 고에드. 자, 일단 호벤 같은 경우에는 데스트 그리고 사이바리 그리고 지금 오페가르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윙어인 쪽 에드바이드센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제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지금 뭐 리그 전승 중으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 3골 이상을 넣으면서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 뭐 알메르시티 상대로는 무려 이제 뭐 7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좀 압살하는 그 좀 모습을 좀 많이 보였죠. 네. 저희가 확실히 이제 좀 시즌 극초반부터 굉장히 좀 잘 나가고, 그리고 득점 흐름도 좀 좋은 그런 좀 아인트 호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발베이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했지만, 한 명 퇴장당한 발베이크 상대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며 다소 좀 답답한 공격 전개를 좀 보였어요. 아무래도 뭐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주축 선수들 다수가 떠났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의 지금 영향력이 큰 에드베르트센 또한 지금 결장이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공격력이 떨어진 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경기력 또한 이제 뭐 지난 시즌에 비해 좀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현재 고에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여기는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호벤이 고에드 진영에서 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 패턴이 워낙 좀 다양하면서도 좀 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좀 고에드의 수비진을 순조롭게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호벤이 좀 원사이드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지금 현재 호벤이 뭐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고, 그리고 연기 플레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뭐 고에드가 라인을 내려 좀 수비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호벤의 공세를 막기는 좀 많이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일단은 뭐 요 경기 이제 뭐 현재 좀 전력 흐름 그리고 이제 경기력 모두 호벤이 더 낫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10년 넘게 이제 호벤이 고에드 상대로 전승을 거뒀을 정도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뭐 압도적인 상승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호벤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호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아인토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뭐 이제 핸디는 마이너승, 1핸디 뭐 마이너승 보거나, 그리고 또 욕심 좀 부리실 분들은 뭐 그 이상의 뭐 핸디를 가져가도 뭐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이건 마이너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호벤승, 마이너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랑스. 자, 일단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코 그리고 카마라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로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귀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 좀 정상적으로 이제 좀 출전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LI9 그리고 이제 스피어링스 그리고 지금 풀기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 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그 개막 후 지금 전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원정에서 리옹 상대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경기를 좀 간략하게나마 좀 이제 코멘트를 해보면, 일단 뭐 리옹이 이제 모나코 진영으로 넘어가기 많이 어려워했고, 그리고 이제 뉴슈팅을 하나도 기록 못했을 정도로 리옹이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직전 경기에서 모나코가 리옹을 아주 좀 압도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로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랑스 역시 이제 리그 개막 후 좀 전승 중으로 흐름이 좋지만 이제 2, 3일 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러 이제 그리스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전들을 좀 대거 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상대로 지면서 이제 아쉽게 좀 탈락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3일 전에 좀 그리스 원정을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면서 좀 탈락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현재 좀 상승했던 그런 랑스의 분위기는 다소 좀 처질 수 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양팀 다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이제 좀 플레이하기 때문에 점유를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홈에서 모나코가 좀 더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최근 양팀 다 좀 공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좋다 보니, 그리고 약간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잘 풀어가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너무 공격에만 이제 몰두를 하기보다는 좀 경기 운영 쪽에 어느 정도 좀 더 좀 초점을 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말이 좀 그렇네요.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간략한 건 아니죠. 네, 냉정하게.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여기 나열해 봤고, 자, 다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리스 원정을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바로 경기를 좀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모나코에 비해서 체력이나 좀 컨디션적으로 더 열세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모나코에 비해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많이 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경기가 좀 진행될수록 이제 모나코 쪽으로 이제 흐름이 넘어가면서 이제 모나코가 좀 주도권을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요 경기는 이제 모나코가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좀 기세나 경기력이 물오른 전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랑스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모나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모나코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 승에 3.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르아브르 대 이제 오세르. 자, 일단 뭐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저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도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이제 어느 정도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좀 성적도 좀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비록 이제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 각각 한 경기밖에 치르진 않았지만 확실히 좀 원정에서 낭트를 상대했을 때 경기력이 이제 홈에서 니스를 상대했을 때보다는 비교적 좀 많이 좋지는 못했어요. 네. 자, 물론 이제 낭트전에서는 오세르의 그런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좀 수적 열세에 놓였긴 했지만, 퇴장을 당하기 전에도 낭트 상대로는 경기력에서 좀 밀리는 그런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렸을 때 확실히 좀 홈 오세르라면 모를까 원정 오세르는 아직 좀 경기력이 좀 의문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오세르가 좀 점유율이 더 높을 것으로는 봐요. 네. 다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좀 봤듯이 이제 원정에서의 빌드업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크로스 비중이 높으면서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이 다소 좀 단조로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원정 오세르의 그런 득점력을 좀 좋게 좀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역시 이제 공격 전개가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생테틴 상대로 원정에서 2골을 넣으며 좋은 모습을 좀 보인 걸 고려하면은 그래도 원정 오세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현재 뭐 지금 홈에서 르아브르가 이제 오세르 상대로 공격에서 좀 밀릴 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확실히 근데 이게 만약에 홈 원정이 바뀌어서 이제 오세르가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렀다고 하면은 더 유리할 만한 매치업이라고 봤어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오세르가 원정이라고 하면은 홈 르하브를 상대로는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 경기는 홈 르하브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르하브르 프렌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 이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대 셀타비고. 자, 일단 지금 양 팀 다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이제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슈팅을 단 한 개밖에 기록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저 오사수나가 뭐 이제 홈에서는 그래도 좀 전개가 잘 되며 좀 좋은 공격을 보여왔지만 원정에서는 좀 맥없이 이제 좀 무너졌어요. 다만 뭐 이제 오사수나 입장에서 좀 호재라면은 뭐 이번이 이제 홈 경기라는 점, 요거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비아레알 상대로 후반 막판에 실점을 하며 4대3 패배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정에서 이제 아쉽게 이제 1점 차 패배를 당한 그런 좀 셀타비고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자, 물론 이제 셀타비고와 직전 경기에서 지긴 했어요. 네. 다만 근데 이제 생각 이상으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았고,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도 이제 여전히 좀 공격이 날카로웠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물론 이제 원정 한 경기만 보고 이제 뭐 판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좀 셀타비고의 그런 좀 공격 기대치도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좀 셀타비고가 오사수나에 비해 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도 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현 상황에서는 뭐 셀타비고의 그런 공격 전개가 이제 더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높고, 그리고 경기력 면에서도 솔직히 지금 오사수나에 비해 우세하면 우세했지 밀릴 거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뭐 원정이라 해도 셀타비고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요건 뭐 원정이라 해도 셀타비고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오사수나가 지금 4대0 대패를 당하고 홈으로 좀 돌아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셀타비고에 비해 3일 덜 쉬고 이제 경기를 뛰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좀 열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여 경기는 그래도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셀타비고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타비고 프렌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준 오바. 자,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AS 로마. 자, 일단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튀라 그리고 저 웨아가 결장 중이고, 이제 키에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리버풀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엔조르피가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추가로 이제 스몰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및 이제 이적권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좀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유벤투스가 지금 코모에 이어 그리고 홈 베로나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페이스가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지금 생각 이상으로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지난 시즌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 좀 답답한 면모를 많이 보였는데, 이번 시즌은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해졌고, 그리고 특히 좀 역습 전개가 좋아 역습에서의 그런 좋은 득점 기회가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좀 지난 시즌보다 굉장히 좀 공격이 많이 개선된 그런 좀 유벤투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반면에 뭐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뭐 도비크, 소울레 등을 영입하며 공격에서 굉장히 좀 많이 강화를 시켰지만, 지난 시즌 이제 로마의 공격력을 많이 향상시킨 그런 좀 데로시가 감독인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좀 좋은 공격력을 좀 보일 줄 알았어요. 자, 다만 근데 막상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뭐 로마의 그런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특히 골 결정력도 안 좋다 보니까 공격에서 지금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홈에서 엠폴리 상대로 좀 지면서 이제 좀 최악의 결과를 자아내기도 했죠. 자, 아무튼 지금 양 팀의 그런 좀 흐름이 다소 좀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로마가 좀 전진성이 좋다 보니 이제 유벤투스 진영에서 종종 볼을 소유하며 공격을 만들 것으로 보지만, 유벤투스의 수비가 현재 견고한 점을 고려하면은 로마가 쉽게 뚫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좀 많이 올리는 경향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좀 라인을 올리다가 이제 역습이 좋은 좀 유벤투스한테 좀 데려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 전환이 느려 지금 역습에 취약한 그 로마인 거를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 경기는 로마의 그런 실점 위험이 더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 들어봤네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흐름, 경기력, 그리고 이제 양 팀의 그런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좀 전부 지금 유벤투스가 낫다 보니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유벤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확실히 좀 로마가 지금 뭐 전력 대비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폼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좀 내려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현 상황에서 솔직히 뭐 로마가 이제 유벤투스를 좀 넘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 같다 보니까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유벤투스 쪽으로 보고, 그리고 언어반은 네, 그래도 본다고 하면 뭐 언더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벤투스 승에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릴 대 파리 생제르맹. 자, 일단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앙헬 고메스, 그리고 이제 이스마일리, 그리고 지금 umtiti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결장자 많아요. 멘데스, 그리고 이제 루카스 에르난데스, 그리고 지금 킴펜베, 그리고 이제 곤살로 지금 하모스가 이제 결장 중인 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이제 챔스 프로 일정으로 인해 이제 체코 원정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슬라비아 프라와 이제 경기를 치렀습니다. 저 이제 그 경기에서 뭐 비록 이제 릴이 2대1로 지긴 했지만 이제 뭐 총 스코어 합계를 봤을 때 이제 3대2로 릴이 앞서면서 결국 챔스 본선에 이제 좀 진출하게 되었죠. 네. 자, 물론 이제 본선 진출에 성공한 그런 릴이긴 하지만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 주전들을 거의 풀타임 기용하면서 주전들을 좀 많이 갈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코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좀 경기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의 좀 체력이나 이제 좀 컨디션적으로도 많이 안 좋을 수 있다. 네, 이 점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좀 릴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뭐 이제 최근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아브르와 이제 몽펠리에 상대로 이제 압도적인 경기력을 좀 보이며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득점력 또한 계속해서 좀 폭발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공격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현재 뭐 지금 파리가 이제 좀 두 경기 치렀는데 이제 총 10득점을 좀 기록했을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고 있죠.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음바페가 이제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포커스가 이제 음바페로 좀 많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음바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좀 다양한 좀 선수들이 굉장히 좀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공격 옵션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좀 상대팀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좀 막기가 많이 좀 까다로운 경향이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그거를 떠나서 지금 뭐 선수들 기량이 워낙 지금 일취월장하고 그리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이고 보노군님 반갑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이제 선수들의 지금 폼도 물이 오른 점, 그리고 이제 좀 전술적으로도 잘 맞는 점, 이런 점이 다 이제 시너지를 이루면서 좀 현재 지금 파리가 좀 최상의 경기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뭐 최근 5경기 기준 좀 4승 1무로 이제 파리가 극강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제 아무리 이제 릴이 홈이라고 해도 좀 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네, 파리 사이드 보노보누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적중 기원. 아이고, 보노보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한번 좋은 결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조합이랑 추천표 쪽지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번호부님. 네. 자, 아무튼 네, 요 경기는 좀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파리스 승문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준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있을 미국 축구 한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LA 갤럭시. 자, 일단 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라우스 그리고 폼페오 등 주축 공격수들이 결장 및 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포워드진에서의 좀 결장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이제 풀백 한 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특히 이제 좀 팀 내 핵심 미드필더인 저 리키 푸치가 이제 결장 중인 거는 좀 갤럭시 입장에서도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그나마 이제 좀 나아진 게 리그스컵을 기점으로 이제 득점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포틀랜드 상대로 4골을 넣으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휴식기 직전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 흐름이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현재는 득점력이 좀 살아나면서 이제 공격 흐름이 좋은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애틀란타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지금 뭐 2위인 지금 이제 LAFC에 비해 좀 2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이겨야 이제 1위 유지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나마 이제 뭐 갤럭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인 게 이제 오늘 이제 뭐 LAFC가 휴스턴 상대로 좀 지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발목을 좀 잡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페이스만 잘 유지를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좀 이제 리그 우승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가 큰 그런 좀 갤럭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요 경기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기본적으로 양 팀 다 좀 공격 템포가 좀 빠르고, 그리고 좀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갤럭시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이번 시즌 점유율이 좀 많이 낮다 보니까 결국 점유율 면에서는 이제 좀 갤럭시가 많이 좀 높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운영 능력 또한 좀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세인트루이스에 비해서 이제 운영적인 면에서도 더 우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갤럭시의 수비가 더 좋고, 그리고 특히 좀 역습에 대한 대처는 이제 세인트루이스보다는 더 낫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수비에서 더 안정감을 좀 보일 팀은 갤럭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어느 정도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뭐 갤럭시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보였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갤럭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LA 갤럭시 프랜스 모든 점수.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 갤럭시 프랜스 3.5 기준 오버.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렇게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첼시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자, 그래도 여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 보도록 하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헤타페 대 소시에다드. 요거는 저는 뭐 헤타페 좀 프랜승 보거나, 고배당으로 무승부, 네, 무자비 한번 해보는 경기,
안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뭐 언더 가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제노아 대 베로나. 네, 이 경기는 뭐 승패보단 고배당 잡이로 햄무알무. 안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언어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